얼굴 형태 이해 없이 수술 방법 광고에만 너무 현혹된다는 느낌을 올 한 해 동안 받았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떤 수술 방법이 요새 좋대, 이 수술 방법이 요새 유행이래, 그 병원 의사가 되게 대학 교수도 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방법이 제일 좋대, 이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은 넘어가야 돼요. 나중 얘기예요. 그냥 환자분들한테 이런 비유를 드리면, 의료 행위라는 거에 자체에 있어서 시작점은 진단이 먼저여야 돼요. 근데 이제 진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뒤에 얘기를 먼저 하면 이건 완전 쓸데없는 얘기가 돼요. 만담이 돼버려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지만 이렇게 턱이 긴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턱이 짧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세 명이 왔어요. 동시에 친구라고 손잡고 왔어요. 그래놓고 이 세 사람이 선생님 저 누구처럼 갸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 1번 너 그래 그럼 너는 요렇게 잘라주면은 갸름해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줬어요. 2번 이거 갸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잘라요? 그럼 턱뼈에 있는 신경 다 날라가죠. 그 다음에 남는 살은 어떡할 건데? 이중턱 생기고 난리 나죠. 이런 사람이 왔어요. 갸름하게 얘처럼 자르려면 어떻게? 뭐 이렇게 잘라요? 이 갸름해요 이게? 그러니까 각 사람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야 그 병원 갔더니 그거 하면 다 그렇게 된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내가 1, 2, 3번 중에 어딘지도 모르고서 상담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시간 낭비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얼굴이 지금 이 파란색 빨간색을 그어 놓은 이유는 같은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길이는 똑같고 빨간색 넓은 이런 얼굴이라는 거죠. 근데 2번은 너비는 똑같은데 길이가 짧은 얼굴이고요. 3번은 너비는 좁고 길이가 긴 얼굴이에요. 요 1, 2, 3번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달라요. 이 친구는 얼굴 길어서 스트레스일 거고, 이 친구는 얼굴 넓어서 스트레스일 거고, 이 친구는 그냥 그저 갸름해지고 싶을 거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셋이서 친구라고 손잡고 와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하면 좋아요?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진짜 의미 없죠. 이것만 끝이냐? 아니죠. 머리 위에서 봤어요. 장두형 머리가 길어, 단두형 머리가 짧아. 얘는 옆통수도 짧고 얼굴이 앞뒤로 길어, 외국 애들 같아. 이거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 또 달라져야 돼요. 그럼 이것만 있냐? 또 있어요. 얼굴이 오목한 사람이 있고요, 평면적인 사람이 있고요, 볼록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길이, 너비를 갖고 있지만 오목하냐, 평면이냐, 볼록하냐, 이것도 봐야 돼요. 내 얼굴의 상태를 안 보고 그저 그냥 어떤 방법만 쫓아다니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하 길이, 앞뒤 길이도 있단 말이에요. 앞뒤 길이가 길면 비교적 입체적이죠. 근데 앞뒤 길이가 납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옆모습에서 봤을 때 오목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옆모습에서 평면도 있고 옆모습에서 돌출도 있단 말이에요. 길이랑 앞뒤 길이 다 똑같아요. 이 사람 뭐라고 올까요? 선생님 저는 주걱턱이에요, 이러고 올 거고, 선생님 저는 얼굴이 너무 평면적이에요, 이렇게 올 거고, 이 사람은 선생님 저 무턱이에요, 이러고 올 거예요. 이마가 뒤로 누웠어요, 또 이런 걸로 올 수도 있고, 저 너무 이마가 저는 앞장구예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앞장구가 문제고 턱이 문제고가 아니라 중안면부가 꺼진 거잖아요. 근데 정작 문제는 따로 두고 저 앞장구예요, 저 무턱이에요, 저 주걱턱이에요, 이러고 병원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환자 수준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술 방법이라는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른 채로 자꾸 수술 방법이 어쩌고 부작용이 어쩌고 회복기간이 어쩌고 뭐가 좋고 장단점이 있고 뭐 안면 유지가 인대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제 말이?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반수 이상이 본인 얼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고민도 없이 인터넷 보고 남의 얘기만 듣고서 그 방법 어때요? 저 방법 어때요? 이런 상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질문 많이 하면 혼나요? 이런 영상 있었죠. 질문 많이 한다고 왜 혼내겠어요? 근데 본인은 본인 얼굴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진료실에서 인터넷에서 본 얘기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겠지. 그러면 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상담원 분들이 이 싸가지 없어. 좀 까칠해. 질문도 못하게 해. 내가 몰라서 왔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친절한 사람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외모 개선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작업이지 어떤 수술 방법이 어떻고 저쩌고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근데 본인 얼굴에 대한 상담을 저는 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 어때요 어때요 얘기만 계속하면 이거 어차피 의미 없고 시간 낭비인데 이걸 내가 뭐 하려고 하고 있나.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초등학생한테 미분적분 얘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구구단이나 가르쳐야지. 덧셈 뺄셈이나 가르쳐야지. 그런데 아니 선생이라며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왜 난리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욕을 먹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소신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주고 원하는 수술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요. 이게 장사지 무슨 뭐 병원이에요 이게. 그건 장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울 보면서. 그런 다음에 저랑 대화를 하면 아마 속이 뻥 뚫리시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 채로 자꾸 뭐 인터넷 보면서 방법적인 장점이나 이런 광고 글에 막 낚이시거나 또는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스펙에 막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그냥 제가 볼 때는 낚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그렸던 그림 중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그림이에요. 제가 쓱쓱쓱쓱 컴퓨터 갖고서 낙서하듯이 그렸는데 이 그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뭐 티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그림이거든요. 얼굴이 커요. 광대 수술하면 저 작아질 수 있나요? 이런 애가 저한테 와서 광대 수술하면 얼굴 작아질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이거 광대 수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이 머리 위에서 보면 광대가 조금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환자가 저한테 왔을 때 첫 마디가 선생님 저 얼굴이 너무 커요. 얼굴이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환자분한테 환자분 이번 생은 포기합시다. 다음 생에 우리 노란 머리 파란 눈으로 YM에서 만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선생님 저는요 얼굴 큰 거 아는데 여기 45도 반 볼록 나온 게 되게 신경 쓰여요. 이거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도움은 많이 안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신경 쓰여요? 네, 저는 이거 세수할 때마다 만져지는 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조금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만 아는 결과일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이걸 효과적으로 와, 너 수술하고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요. 나는 권하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공통점. 저 뒤트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또 묻는 공통점. 이렇게 코 더 높이면 눈이 더 몰려 보일까요? 이 질문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한테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근데 뒤트임 도움 안 돼요. 코 높인다고 눈 더 몰려 보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답이에요. 올해 여러분들이 보고서 뭐 이렇게 나중에 우리 오프라인 볼 때 요거 티 만들어서 입고 다니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되게 재밌었던 그림이에요. 그 다음 그림은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던 중안면부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시키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걸 말로 어떻게 하지? 실제 환자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눈, 코, 입을 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그 누구도 얼굴 다 오픈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볼게요. 자, 이 모습이 예쁘세요? 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모습이 이쁘신가요? 중안면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쁜 거예요. 근데 중안면부가 꺼져 있으면 급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무턱이지만
중안면부가 돌출되어 있어서 어려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진 형태예요. 자, 이게 우리가 보는 정상적인 턱 라인이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경우는 턱이 좀 튼실한 경우예요. 그쵸? 턱이 좀 튼실하게 있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있으면은 괜찮죠.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턱 라인을 가지면서 있으니까. 중안면부가 돌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약간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경우죠. 뭐 안젤리나 졸리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턱이 조금 있으면서 중안면부가 돌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게 중안면부가 꺼져버리면 또 급 미안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턱이 커. 조지 클루니? 네, 조지 클루니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턱이 약간 이런 형태죠. 중안면부가 이렇게 튀어 있고. 근데 이게 꺼져버리면 갑자기 이게 또 미안해지잖아요. 이상하게 중안면부 함몰은 우리한테 미안함을 줘요. 그죠? 아쉬움과 미안함이 공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서양에서는 중안면부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스큘린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픽사나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의 턱은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남성성을 강조하거든요. 막 강인함, 막 용감함, 이런 거를 보여주는 턱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돼버리면 갑자기 미안함을 만들어주죠. 자, 이거는 요런 턱도 은근히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 보여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마녀상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안면부가 꺼져버리면 미안하죠. 이상하게 중안면부가 들어가면 사람이 우울하고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환자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왜 갈까요? 아니 뭐 코도 나름 모양 나쁘지 않고 적절히 높고 근데 턱이 좀 나와 있고 그냥 살짝 미안한 느낌 들죠.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병원을 다니시면 어떤 수술을 권유받게 되냐, 일단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넌 턱이 나왔으니 양악 수술을 해라.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너는 턱이 기니 턱을 줄여라. 이런 얘기가 들 수 있고요. 턱 끝이 앞으로 나와 있으니 턱을 후진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자, 이분을 양악 수술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겹쳐져 있거든요. 양악을 해서 윗턱을 약간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아래턱을 집어넣는 수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비율은 좋아지고 예뻐진 듯 보이지만 이중턱은 굉장히 심해진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요 느낌을 잘 보시고 그 다음은 이 환자를 그냥 중안면부를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느낌을 보세요. 이게 훨씬 낫지 않나요? 코랑 중안면부가 올라오는 게 이렇게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안면부를 지금 세 군데를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본이 코고 그 다음에 앞광대고 그 다음에 이 파라네자레열이에요. 피리포마 포차라고 하는 이 상악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심한 환자가 있으면 제가 실험적으로 좀 모험적으로 해보고 싶은 수술이 있기는 해요. 중안면부를 그냥 왕창 빼는. 근데 아직 그 정도로 심한 분은 못 만나서 어떻게 뭐 해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기회가 되면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욕심부려서 환자분하고 상의해서 드라마틱하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 이 중안면부 함몰이에요. 근데 이런 중안면부 함몰이 빈더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빈더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는데 그 병이 있으면 이렇게 중안면부가 함몰이 돼요.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가 그 델리카트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나와요. 그 주인공이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그 다음에 옛날 뭐 TV 드라마로 보면 닥터 두기라고 있어요. 닥터 두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약간 이 중안면부 함몰이 있는 빈더 같은 빈더로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림 그려서 설명드리는 그 시리즈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엔 턱이에요. 턱을 잘라 넣자. 그러면
후진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후진과 잘라내는 거가 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정상에서 후진하면 이중턱, 잘라내면 이중턱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턱이 나왔다고 후진하거나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해되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중안면부 함몰 어떻게 하냐. 뭐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니어서 또 코도 적당히 있는 분들이어서 이분은 코는 손 안 대고 앞광대랑 여기만 볼륨 준 경우고요. 일단 덜 미안해 보이잖아요. 그쵸? 이 얼굴을 보면 약간 미안한 느낌 들잖아요. 근데 앞광대 볼륨 주고 여기 볼륨 주고 코 조금 더 올려주니까 덜 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앞광대랑 팔자, 뭐 놀캣 이런 것들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요 정도만 돼도 뭐 그렇게 많이 심한 분들은 아니어서 뭐 그렇게까지 모험적으로 할 건 아닌데 이 상황에서 코까지 낮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몰이 더 심한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뭔가 조금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험적으로 아마 세계에서 그렇게 수술해 본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수술을 한번 시도해 볼까? 라는 생각을 최근에 조금은 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상황에서 광대 줄이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줄인다고 해서 여기가 꺼져 있는 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안면부가 꺼지면 살짝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서운하고. 그리고 이 중안면부가 살짝 올라오면 뭐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좀 생기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안면부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좀 공부해보자.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올해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얼굴을 알려면 뭐 얼굴 비율 이런 거 페이셜 인덱스라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인종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 앞에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뼈에 뭐 이런 폭도 재고 이런 페이셜 인덱스라는 걸로 뭐 평균치를 내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소질 뭐 이건 의사들이나 보는 거지 환자들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조금 참고할 만은 한데 이 옆통수 너비 이 옆통수 너비가 한국 사람이 평균이 148이에요. 여자는 143. 그 다음에 이 광대 너비 이 너비가 한국 사람은 남자 135 정도 되고 여자는 126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턱의 너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가 남자는 한 100 정도 102 정도 되고 여자는 한 95 정도 돼요. 그래서 여자가 100 정도 되면 얼굴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